왜 왔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정확히 석 달. 사택을 떠나는 전 부인을 배웅하던 대기업 회장 강태준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검은 코트 아래로 드러난 설명할 수 없는 곡선. 이게 뭐지? 그 순간 태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끝냈다고 믿었던 결혼이 사실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적으로 혼인 중이었던 그 시기, 아무도 모르게 자라고 있던 생명, 그리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던 한 여자. 회장실에서 내린 차가운 결정들이 이제 그를 가장 뜨거운 선택 앞에 세웁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관리팀 직원들이 사택 정문 앞에 트럭을 세웠습니다. 강태준은 회장실 창문을 통해 그 광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오전 10시 예정된 시각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정해진 절차대로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차가운 눈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시간 딱 맞췄네요. 박성우가 창가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관리팀엔 이미 어제 다 전달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문제 생길 일 없어. 태준이 창밖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정해진 절차니까. 회장님, 차량이 준비됐습니다. 박성우가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층 로비를 가로질러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박성우가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관리팀에서 혹시 추가 확인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어. 태준이 짧게 잘랐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서은주가 관리팀 직원 앞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코트 아래로 분명한 곡선이 드러났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그 배에 고정됐습니다. 태준의 입술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이혼 협의는 석 달 전에 시작됐습니다. 별거는 그보다 2달 앞서 시작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건 반년 전이었습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관리팀 직원이 은주에게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요. 퇴거 확인서 맞죠? 은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쪽에 성함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은주가 펜을 받아들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표정에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짐은 전부 확인됐습니다.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혹시 빠진 건 없으십니까? 없어요. 은주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챙길 건 다 챙겼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은주가 서류를 돌려주고 차에 올랐습니다. 트럭 뒤를 따라 승용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정문을 빠져나가는 차량을 태준은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박성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태준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혹시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성우가 낮게 물었습니다. 일정 변경에.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느 부분을 변경하시겠습니까? 박성우가 수첩을 꺼내 물었습니다. 오후 투자 보고는 내일로 미뤄. 이사회는 다음 주 화요일로 옮기고. 네, 바로 조정하겠습니다. 박성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방금 보셨죠? 박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봤어. 태준이 짧게 말했습니다. 혹시 착각이실 수도. 착각 아니야. 태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태주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검은 코트, 그 아래 드러난 배, 설명되지 않는 시간.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주는 차에서 내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투자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의자에 앉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상하군. 태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박성우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퇴근하시겠습니까? 아니, 좀 더 있을게. 태준이 시선을 보고서에 고정한 채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박성우가 물러났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첫 장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은주가 짐을 풀고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태주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이혼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게 정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그 장면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태주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은주가 박스를 열고 옷을 꺼냈습니다. 옷장에 하나씩 걸었습니다. 부엌 찬장에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은주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려다봤습니다. 좁은 골목, 어두운 건물들,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스를 다시 접었습니다. 침대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주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말하지 않은 사실이 그 사이를 채웠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둘 다 알았습니다. 태주는 서재 금고를 열었습니다. 이혼 합의서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조항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부동산 처리 모두 명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여부에 대한 항목은 없었습니다. 건강검진 기록 공유 조항도 없었습니다. 태주는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왜 확인하지 않았지?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에게 묻는 말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은주와 주고받은 문자 기록을 꺼냈습니다. 별거 이후의 대화는 단 3건이었습니다. 모두 서류 처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태주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은주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태주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하자 박성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 준비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우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태주는 받아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인수합병권은 어떻게 됐어? 이사들이 최종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답을 주셔야 합니다. 박성우가 대답했습니다. 보류해.
회장님? 박성호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섞였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해. 다음 주까지 미뤄. 태준이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반발할 겁니다. 상관없어.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성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오갔습니다. 그 어딘가에 은주가 있을 것입니다. 성호. 태준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네, 회장님. 박성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은주 씨 관련 기록 확인 가능해? 어떤 기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원 방문 기록. 최근 반년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식 경로로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라서요. 박성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태준이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같은 시각 은주는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은주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번 달 지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서은주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주가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은주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아기는 건강합니다. 지금 20주차시네요.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정기 검진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2주 후에 다시 오세요. 그때 더 자세한 검사를 할 겁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검사 종류에 따라 다른데 대략 3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첩에 금액을 적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의사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옵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의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처방전 드릴게요. 약국에서 받아가세요. 은주가 처방전을 받아들고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수납 창구에서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카드를 건넸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코트 단추를 잠갔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은주가 올라타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그중 하나가 태준의 회사였습니다. 은주는 시선을 거두고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새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화면을 껐습니다.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녁 무렵 태준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한지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빠 늦었어.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 태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음 주 행사 일정 확인했어? 지연이 휴대전화를 꺼내 보이며 물었습니다. 응. 태준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사진 찍을 때 옷 색깔 맞출까? 아니면 대비되는 걸로 입을까?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태준은 메뉴판을 들었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 오빠 요즘 피곤해 보여. 일이 많아? 지연이 태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냥 좀 바빠서. 태준이 메뉴판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알지? 지연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창밖을 향했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은주도 저녁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태준은 잔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태준은 회의실에서 임원들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인수합병 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이거는 이미 충분히 검토됐습니다. 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재무담당 이사가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변했어. 다시 봐야 해. 태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변했습니까?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야.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회의 끝.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임원들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준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박성우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임원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알아. 태준이 창가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박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야. 회사 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박성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태준은 돌아서서 박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처리할게. 시간만 줘.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모르겠어. 태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성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저녁 무렵 태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태준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강 회장님, 서은주 씨와 친한 최민정입니다. 할 말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태준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최민정, 은주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결혼식 때 들러리를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준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민정 씨? 네, 회장님. 통화할 수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은주 언니 임신 사실 알고 계세요? 민정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태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언니랑 병원에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석 달 전쯤이었어요. 석 달 전이요? 태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때 언니가 처음 검사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임신 초기라고 했어요. 민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정확히 언제였죠? 10월 초였어요. 제 수첩에 적어뒀거든요. 태준은 계산했습니다. 10월 초, 이혼 협의가 진행 중이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 관계였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언니가 말리더라고요. 회장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요. 근데 요즘 언니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안 좋은데요? 돈이 없어요.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고 있어요. 제가 도와주려고 해도 안 받아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은주 언니요? 도심 외곽 원룸에 살아요. 제가 주소 보내드릴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태준이 끊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민정이 급하게 불렀습니다. 네. 언니는 자존심이세요. 도움 받는 거 싫어해요. 그래도 아기는 회장님 아기잖아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0월 초, 법적 혼인관계, 임신 초기,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감사팀이 최근 의사결정 지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장님의 판단 시간이 평소보다 3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감사팀장이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태준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회사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실 났어요? 아직은 아닙니다만. 그럼 문제 없네요.
태준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도울 수 있습니다. 개인 일은 제가 처리합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 끝입니다.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태준을 막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회장실로 돌아와 박성호를 불렀습니다. 성호, 내일 일정 다 취소해. 내일은 투자자 미팅이 있습니다. 미로. 회장님. 박성호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틀만 시간 줘. 이틀 후에는 정상으로 돌아올게. 태준이 박성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성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은주는 원룸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석 달이 한개였습니다. 은주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방법은 있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었습니다. 긴 그림자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태주는 검은색 세단을 직접 몰았습니다. 운전기사를 대기시키고 혼자 나왔습니다. 은주가 다니는 병원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민정에게서 받은 정보였습니다. 은주의 정기 검진 시간이었습니다. 태주는 병원 맞은편 건물 로비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병원 출입구가 보였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은주가 나타났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배가 더 불러 보였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주가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다시 앉았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은주가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성이 서류를 꺼내 은주에게 보여줬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태주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병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나무 뒤에 섰습니다. 앞으로 2달은 안정이 필요해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주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주거 지원은 신청하셨어요? 아직이요. 빨리 하세요. 대기자가 많아서 시간 걸려요. 여성이 서류를 은주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의료비 지원 신청서예요. 작성해서 구청에 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은주가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보호자는 없으세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예요. 은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은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여성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은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은주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은주의 걸음이 느렸습니다. 가끔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은주가 올라탔습니다. 버스가 떠났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혼자, 이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태주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이미 스스로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도움 없이, 태준의 돈 없이 그 사실이 태준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성호였습니다. 회장님, 투자자들이 연락 왔습니다. 일정 확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로 잡아.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성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내일 정상적으로 진행할게.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태준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하자 쌓인 서류가 보였습니다. 결제를 기다리는 문서들이었습니다. 태준은 의자에 앉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이번에는 집중이 됐습니다. 숫자들이 연결됐습니다.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저녁 8시까지 모든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박성우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다 끝내셨습니까? 응. 이거 내일 아침에 각 부서로 보내. 태준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네. 박성우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성우. 네, 회장님. 내가 며칠 이상했지? 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조금요. 박성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이제 괜찮아. 무슨 일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적인 거야. 정리됐어. 태준이 돌아서서 박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응.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박성우는 태준의 눈빛이 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언가 결정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은주는 원룸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주거 지원 신청서였습니다. 한 칸씩 빈칸을 채웠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소, 소득, 소득란에서 펜이 멈췄습니다.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가족관계란이 나왔습니다. 배우자란에 X표를 했습니다. 서류를 다 작성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 구청에 제출할 예정이었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과 김치만 있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라면을 넣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TV는 켜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다 준비할게. 은주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이 방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밤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태주는 회장실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은주는 좁은 원룸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거리는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를 채운 것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무게를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구청에서 주거 지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지만 안정된 공간이었습니다. 의료비 지원도 연결됐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은주는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 상태 아주 좋아요. 체중도 정상이고요.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은주가 안도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안정기예요. 무리만 하지 않으면 괜찮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은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수납 창구에서 계산했습니다. 지원금으로 대부분 처리됐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10,000원이었습니다. 은주는 병원을 나와 근처 마트로 갔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계란 한 판, 우유 2팩, 과일 조금.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승인됐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출산 예정일까지 넉 달이 남았습니다. 그 전까지 필요한 물건들을 적었습니다. 아기 옷, 기저귀, 침대, 하나씩 값을 적고 계산했습니다. 지금 속도로 모으면 가능했습니다. 은주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해가 일찍 기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주는 이사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인수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님, 훌륭한 결정이었습니다. 재무이사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다들 수고했어요. 태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박성우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언론 반응이 좋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3건 들어왔습니다. 다 수락해. 네. 박성우가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일정 정리해줘. 알겠습니다. 박성우가 물러났습니다. 태주는 의자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에 자신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최연소 회장의 성공적인 인수합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신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신문을 접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 병원 앞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은주가 서류를 받아드는 모습, 혼자라고 말하던 목소리. 태주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닫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지연이었습니다. 오빠, 저녁 약속 잡았어. 8시에 만나. 알았어. 태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요즘 기분 좋아 보여. 일이 잘 됐나 봐? 응. 나도 기뻐. 오늘 축하해 줄게. 고마워. 통화를 끊었습니다. 태준은 휴대전화를 내려놨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6시였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앞에 섰습니다. 결혼 앨범이 꽂혀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멈췄습니다. 다시 손을 내렸습니다. 서재를 나왔습니다. 저녁 8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새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오빠 여기. 지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축하해. 신문 봤어. 멋있더라. 지연이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고마워. 태준도 잔을 들었습니다. 둘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다음 달에 같이 행사 가기로 했지? 드레스 새로 맞춰야겠어. 지연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응.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는 뭐 입을 거야? 아직 안 정했어. 같이 쇼핑 갈까? 시간 되면. 태준이 메뉴판을 들었습니다. 지연은 태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빠 무슨 생각해? 아니, 아무 생각 없어. 태준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식사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먹었습니다. 대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우리 언제 결혼할 거야?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직 생각 안 해봤어. 나는 생각했어. 내년 봄쯤 어때?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태준이 다시 포크를 들었습니다. 왜? 뭐 문제 있어? 아니, 그냥 일이 바빠서. 일은 항상 바쁘잖아.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연아. 태준이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언제가 때야? 지연이 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 좀 더 시간이 필요해. 태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줄게. 태준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택시 탈게.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오빠,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지연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타고 떠났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은주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아직 지우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껐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은주도 잠들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태준은 이혼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실패했습니다. 서로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랐습니다. 아이가 있었습니다. 은주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가가야 할지, 그냥 두어야 할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흘렀습니다. 이 안정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태준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새벽에 깼습니다. 배가 아팠습니다. 처음 느끼는 통증이었습니다. 일어나 앉았습니다.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병원은 8시에 열었습니다. 은주는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누웠습니다.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응급실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실입니다. 임신 중인데 배가 아파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아프신가요? 쥐어짜는 것처럼요. 계속 아파요. 지금 바로 오세요. 택시 타실 수 있으세요? 네. 통화를 끊었습니다. 은주는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흐릿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접수를 했습니다. 보호자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혼자 왔어요. 누구 연락할 분은요? 없어요. 간호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입원하셔야겠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태반에 이상이 있어요.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닌데 관찰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일주일 정도요. 상태 보면서 결정할게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하세요. 보호자란은 본인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은주는 펜을 들었습니다. 보호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침대였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습니다. 아프면 누르세요. 간호사가 호출 버튼을 가리켰습니다. 네.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은주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링거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민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입원했어. 괜찮으니까 걱정 마.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지금 갈게. 오지 마. 쉬어야 해. 언니, 정말 괜찮아. 나중에 연락할게. 은주는 휴대전화를 내려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태주는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법무팀과 미팅 중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계약서 검토가 끝났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태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최민정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은주 언니가 입원했어요. 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아까 문자 받았어요. 응급실 갔다가 입원했대요. 어느 병원입니까? 모르겠어요. 언니가 안 알려줘요. 오지 말래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준이 통화를 끊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회장님, 급한 건데요. 내일이요. 태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박성우를 불렀습니다. 성우, 서은주 씨 입원한 병원 찾아봐. 네. 박성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응급실 갔을 거야. 산부인과 있는 병원. 알겠습니다. 박성우가 급히 나갔습니다. 태주는 창가에 섰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1시간 후 박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찾았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지금 입원 중입니다. 가자. 태준이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취소해. 하지만 박 비서. 태준이 박성우를 돌아봤습니다. 미팅 다 취소하고 일정 비워둬.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 박성우는 태준의 눈빛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은 회사를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태준은 핸들을 두드렸습니다. 마침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서은주 환자 찾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멈췄습니다. 보호자입니다. 3층 산부인과 병동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 섰습니다. 서은주 환자 어디 계신가요? 325 호실입니다. 태준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325호.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 했습니다. 멈췄습니다. 안에서 은주가 있었습니다. 혼자. 태준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태준은 벤치에 앉아 325 호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간호사들이 오가며 병실을 드나들었습니다. 태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주가 링거 거치대를 끌고 나왔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주가 태준을 봤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에서 마주 섰습니다. 왜 왔어?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들었어. 입원했다고.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말했어? 민정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돌아가. 나 괜찮아. 은주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은주야. 태준이 불렀습니다. 은주가 멈췄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뭘? 아기.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이야. 맞지?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중요해? 은주가 되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왜? 우리 이혼했잖아. 법적으로 혼인 중이었어. 확인했어.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책임지겠다는 거야? 은주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해. 필요 없어. 은주가 잘라 말했습니다. 은주야, 혼자 어떻게 키워? 돈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해.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 그래서 입원한 거야? 태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간호사가 복도 끝에서 쳐다봤습니다. 태준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안. 흥분했어. 돌아가줘. 나 피곤해. 은주가 병실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태준이 은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나는 있어. 태준이 은주를 똑바로 봤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나고 싶어? 상태 확인하고 싶어? 왜? 내 아이니까. 법적으로만 그래. 실제로는 아니잖아. 은주가 태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은주야, 우리 끝났잖아. 당신이 끝냈잖아.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내 잘못이야.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아이한테는 잘못이 없어.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 돈 주면 돼? 그럼 양심이 편해져? 아니야. 그게 아니라. 태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뭔데? 다시 결혼하자는 거야? 은주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아니. 태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뭐야? 모르겠어. 아직 생각 못했어. 태준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생각하고 와. 나 들어갈게. 은주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태준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은주 환자 담당 의사 선생님 만날 수 있을까요? 보호자이신가요? 네.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이시죠? 네. 강태준입니다. 태준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의사가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이신가요? 네. 환자 상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이쪽으로 오시죠.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태반 조기 박리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관찰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차트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위험한 겁니까? 관리하면 괜찮습니다. 다만 입원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최소 2주. 길면 한 달까지도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입원비랑 치료비 합쳐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환자분이 동의하셔야 하는데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치료 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태준은 다시 병실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또 왜 왔어? 의사 선생님 만나고 왔어. 태준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허락도 안 받고? 미안. 궁금했어. 그래서? 들었어? 응. 한 달 입원할 수도 있대. 알아. 은주가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비용은 내가 낼게. 필요 없어. 지원금으로 처리돼. 전액은 안 되잖아. 내가 알아서 해. 은주야. 태준이 은주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은주가 손을 빼냈습니다. 제발 좀 그만해. 피곤해. 알았어. 오늘은 그냥 갈게.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 오지 마. 올 거야. 태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왜 이래? 왜 갑자기 이래? 은주가 물었습니다. 태준은 돌아섰습니다. 잘못했어. 너한테도 아이한테도.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모르겠어. 근데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어. 태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양심 때문이야? 그럼 하지 마. 나 동정 안 받아. 동정 아니야. 그럼 뭔데? 책임이야. 태준이 은주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 아이야. 내가 책임져야 해.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나가줘. 태준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박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 네, 회장님. 앞으로 2주 동안 일정 다 조정해. 무슨 일이십니까? 개인 사정이야. 회사는 네가 맡아줘. 회장님, 부탁이야. 태준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박성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고마워. 통화를 끊었습니다. 태준은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3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은주의 병실이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태준은 마침내 차를 몰았습니다. 집이 아닌 호텔로 향했습니다. 병원 근처 호텔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퇴원했습니다. 새로운 주거 지원 공간으로 이사했습니다. 2층짜리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아기 방도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아기 옷을 개고 있었습니다. 작고 하얀 옷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서은주님 맞으시죠? 네. 여기 서명해 주세요. 큰 박스였습니다. 은주가 박스를 받아 안으로 들였습니다. 박스를 열었습니다. 아기 침대였습니다. 조립식이었습니다. 은주는 설명서를 펼쳤습니다. 하나씩 부품을 꺼냈습니다.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침대가 완성됐습니다. 아기 방에 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은주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곧 만날 수 있어. 작게 속삭였습니다. 같은 시각 태주는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태주는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습니다. 재무이사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회장님께서 현장 참여를 줄이신 부분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지금 방식을 유지하겠습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상무가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태준이 박성호를 바라봤습니다. 박성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임원들이 나갔습니다. 박성호만 남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응. 수고했어.
태준이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좀. 태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은 잘 되고 있습니까? 박성우가 물었습니다. 진행 중이야. 제가 도울 일은 없습니까? 아니, 네가 회사 일 맡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태준이 고개를 들어 박성우를 봤습니다. 고마워. 진심이야. 별 말씀을요. 박성우가 물러났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은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돼? 답장이 왔습니다. 왜? 출산 준비물 더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사러 가려고. 괜찮아. 다 있어. 그래도 확인하고 싶어.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6시. 태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어.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태주는 회사를 나섰습니다. 은주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은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태준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보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괜찮네. 응. 지원받은 거야.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아기 방 봐도 돼? 그래. 은주가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아기 방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와 옷장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혼자 다 했어? 응. 힘들었겠다. 괜찮아. 은주가 침대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주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림 같은 것 걸까? 필요 없어. 아이한테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생각해 볼게. 은주가 방을 나갔습니다.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뭐 마실래? 은주가 물었습니다. 물이면 돼. 은주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 태준이 물을 마셨습니다. 저녁은? 아직. 같이 먹을까? 시켜 먹어도 돼? 그래. 태준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국밥은? 좋아. 태준이 주문했습니다. 30분 후 배달이 왔습니다. 식탁에 펼쳤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맛있어? 태준이 물었습니다. 응.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몸은 어때? 괜찮아. 검진도 잘 받고 있어. 다행이다. 둘은 조용히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태준이 그릇을 씻었습니다. 은주가 닦아서 정리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나 이제 갈게.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응.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알았어.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은주야. 태준이 불렀습니다. 왜? 우리. 태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뭔데? 아니야. 조심해.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태준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집을 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은주가 진통을 느꼈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진통 시작했어. 지금 간다. 태준이 회의를 중단하고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분만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은주는 안에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딸입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어요? 네. 태준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주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습니다. 은주가 태준을 봤습니다.
태준이 다가갔습니다.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안아볼래? 은주가 물었습니다. 돼? 응. 태준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태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은주가 물었습니다. 너한테. 이 애한테. 이제 됐어. 은주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하자. 응.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와 아기는 병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박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 나 당분간 회사 안 나갈 거야. 네. 네가 대신 맡아줘. 중요한 결정만 나한테 보고하고. 무슨 일이십니까? 아빠가 됐어.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성호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고마워. 미안하고. 괜찮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믿어. 통화를 끊었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사택 앞에서 은주의 배를 본 그날부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인생을 바꿀 줄은.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선택의 무게를, 책임의 의미를. 태준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주가 눈을 떴습니다. 앉아? 못 자겠어. 태준이 웃었습니다. 피곤할 텐데. 괜찮아. 너는 자. 나도 못 자겠어. 은주도 웃었습니다. 아기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둘이 동시에 아기를 봤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까? 은주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해야지.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해야지.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것은 한순간의 목격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택 정문에서 목격한 한순간, 그 순간이 강태준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회장이라는 지위도, 완벽한 이미지도, 새로운 시작도, 그 무엇도 책임으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서은주는 혼자였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고 동정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강태준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책임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는 것임을. 두 사람은 다시 부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관계로. 때로는 끝이 진짜 끝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놓쳤다고 생각한 순간이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기회 앞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입니다.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